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350년도 더 된 과거에서 놀랍도록 현대적인 정신건강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지혜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 장애 원인 중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니, 이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350년 전에 있다니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요, 그 답을 찾아서 1600년대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과연 과거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전염병과 내전 같은 험난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분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요, 영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세기 중 하나를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목회자이자 작가였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의 의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백스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우울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멜랑콜리라고 불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슬픈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태로 본 거죠. 자, 이제 백스터의 접근법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또 놀라웠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멜랑콜리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멜랑콜리를 그냥 영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실패로 봤어요. 하지만 백스터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종종 신체적인 질병이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시대를 앞서간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그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아주 놀라운 관점이었죠. 자,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백스터의 조언인데요. 이게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법 중 하나랑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스터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으로 가는 문과 같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인지행동치료, 우리가 흔히 CBT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죠. 자,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현대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여기 한 인턴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복도에서 교수님께 인사를 건넸는데 교수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인턴의 머릿속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교수님을 화나게 했나 봐.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이 생각은 곧바로 불안과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인턴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교수님은 응급 환자가 생겨서 정말 급하게 달려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자 원래 그 부정적인 생각은 수정되기 시작하겠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불안했던 감정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았더니 감정적인 결과가 해소된 거죠. 이게 바로 정확히 350년 전에 백스터가 주장했던 바와 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백스터의 처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만큼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가 제시한 조언들을 한번 보세요. 혼자 오래 있지 마라. 활기찬 사람들을 만나라. 일에 몰두해라. 와, 이거 마치 행동 활성화나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라는 현대 치료 기법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현대 심리 치료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바꾼다는 거죠.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백스터에게는 강력한 치료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백스터가 제시한 이 통합적인 건강 접근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세 겹줄과 같아요.
첫째는 몸. 의사와 상담하고 식단에 신경 쓰고 신체 증상을 치료하라는 거죠. 둘째는 마음. 잘못된 생각과 믿음에 도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혼. 즉 고립을 피하고 공동체 안에서 목적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현대의학 대신에 옛날 종교를 믿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영적인 건강이 시대를 초월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 중 일부는 이미 과거 속에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